안녕하세요. 동동영합니다. 오늘 코스피를 좀 보니까 아쉬운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 까만색 선이 고점을 연결하는 선들인데요. 고점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2012포인트에서 15포인트 사이가 그동안 지지를 해줬던 그런 자리인데, 자, 이 자리를 지켜주느냐? 저는 이 자리를 지켜준다 하더라도 옆으로 최소한 이틀, 3일 정도는 횡보하거나 혹은 이 자리가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자, 분봉인데요. 고점을 연결한 고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다가 이제 하락의 파동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장 막판에 오늘 같은 날 장 막판에 좀 이렇게 자리를 찍고 하단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는가 싶더니 아래로 냅다 꽂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다면 월요일장 한 번 더 확 눌러버리면 이 추세를 아래로 더 깨버리고 내려가면은 좀 더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자리도 연출이 될 겁니다. 근데 모르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 아침에 어떻게 시작할지요. 그래서 실제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어, 괜찮게 흐르다가 장 막판에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3% 가까이 갑자기 훅 꺼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시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들이라기보다 어, 애국 테마주들이 오늘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재 관련들 중에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램 테크놀로지가 이제 오늘 상한가에 이제 좀 갔는데요. 자, 램 테크놀로지의 어떤 차트 모양을 한번 보자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4,400원을 자, 이 자리입니다. 4,400원을 자, 아래로 깨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아래에서 지금 놀고 있죠. 이게 박스를 만들어서 길게 이렇게 흐르다가 언제였냐면 2018년 7월부터 해서요. 이게 돌파한 자리가 2019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4,400원 아래에서 계속 잡아주는 자리가 거의 한 1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이런 기간을 이제 바닥의 횡보 기간을 때로는 매집의 기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이 박스의 모양에서 박스 횡보하는 동안도 이런 거래들이 꽤 있었죠. 이런 거래들이 있었고, 이 안에서도 누군가는 충분히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가 있죠. 만약에 누가 이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또 다시 떨어지다가 랜덤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이렇게 4,400원을 딱딱딱 잡아주면서 올라가지 못하게끔 딱딱 잡아주고 눌러준다는 거는 안에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강하게 오를 때는 상단을 돌파할 때는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나름대로 어떤 추세상 자,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오를 때가 있죠.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1차 상승, 2차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1년 동안의 횡보 이후에 자, 한번 1차적인 상승 그리고 이 박스권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상승 만들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20일 이평선이 살짝 깨서 이제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어, 올라가고 난 뒤에 자 여기서 20일 이평선이 딱 깨지는 순간 자 여기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죠. 왜냐하면 여기선 반등을 해줬던 자리였거든요. 뭐 기술적으로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런 기술적인 어떤 그 상승 급등하는 자들 그 종목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조금의 정도의 차이나 각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볼 때는 꼭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꼭 우리가 좀 가까이 가야 된다, 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21선을 깨고 떨어지고 난 뒤에 고점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더 올릴지 내릴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저점을 연결한 선들, 고점을 연결한 선들.
자, 첫 번째 바닥입니다. 두 번째 바닥입니다. 보통,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진짜 강한 친구들 여기서 바로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XINC 같은 친구들 옆으로 계속 행보하면서 이렇게 가죠. 근데 자, 이 친구는 뭐 계속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곧바로 이렇게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램 테크놀로지 뭐 종가상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전 고점 거의 뭐 언저리입니다. 근데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간 자리를 그냥 무턱대고 뭐 따라잡는다기보다 또 올라갈 만한 그런 친구들을 우리 공략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서울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전에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한번 차트의 모양을 볼까요? 자, 바닥을 계속 잡아주는 자리가 보였습니다. 55,440원쯤 되니까 계속 잡아주는 자리가 보이죠? 누군가는 못 올라가게 자리 잡아줬고요. 자, 아까 그 램 테크놀로지하고는 다르게 좀 안정적으로 더블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올려쳤는데요. 자, 거래대금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거래대금이 그동안 참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봉이었는데, 자, 여기서 바닥에서 쳐올릴 때는 이런 뭔가가 신호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까? 이런 박스는 충분히 보일 겁니다. 여기를 잡아주는 자리는 보일 거고요. 자, 박스 바닥 두 개가 이제 보이면 이런 박스의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근데 추세상 고점을 연결한 이 박스 안에서 고점을 연결한 자리를 임의로 이제 연결을 해보면, 자, 이런 돌파의 자리에 그때부터 강한 거래 대응과 함께 마지막 치솟을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 만들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올리고, 자, 세 번째로 올리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일 이평선 언저리쯤에서 계속 잡아주다가 여기가 지금 깨지면서 이게 아래로 움직이든지 조정하든지 혹은 옆으로 조정되든지 어찌됐든 뭐 상승은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제 점점 조정 중이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좀 가까이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얘는 또 그나마 좀 강한 모양인 것 같아요. 차트로 지금 봤을 때는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런 지지해 줄 만한 자리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행보하는 거는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확실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후로 우리가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 이런 자리죠. 자, 첫 번째 바닥 만들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계속 바닥을 만들지 않고 계속 올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샀는데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바닥을 두 번 정도 확인하고 난 뒤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박스 안에서의 매매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주지 않는 한은요. 자, 또 윗꼬리 주면서 오늘 또 여기서 지금 마무리가 되었는데, 돌파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 아래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차트의 모양을 볼 때 고점을 연결한 이런 자리도 우리가 보통 이제 보죠. 그래서 이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도 매수의 구간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잘 횡보해 주었고 위로 올라갈 확률도 충분히 지금 있어 보인다.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자, 소재 국산화되는 그런 관련주들이 좀 다음 주에도 좀 이렇게 좀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을 좀 이기는 그런 차트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좀 봐야 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신성통상이나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지금 현재는 좀 조정이 좀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1100원을 계속 맞고 떨어뜨리는 그런 관리되는 바닥 행보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2018년 6월부터 해서
2019년 7월, 그것도 1년 정도 바닥을 잘 만들어서 올려집니다. 이 올려질 때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그동안 없었던 거래 대금이 빵 터져요.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박스 기간 동안과 그 다음에 돌파할 때 그 거래 대금의 모양 한번 비교해 보자면,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여기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니까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터지면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돌파할 때 이때가 우리가 또 어떻게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저기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이런 거는 뭐 몰빵한다기보다 반드시 이제 분할로 이제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또 좀 눌렀다가 이만큼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죠. 근데 내가 담은 금액이 뭐 한 종목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실었다. 근데 날라갔다. 날라갔는데 한 38% 날라갔다. 수익을 일단 한번 챙기고, 뭐 200만 원 들어가지 못하고 100만 원 들어갔는데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그만큼, 혹은 또 밑으로 떨어졌을 때에 대한 또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또 발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접하기보다 떨어진다에 조금 더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옆으로 행보하다가 돌파가 나왔으면 위로 방향을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돌파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모양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돌파하고 난 뒤에, 자, 이게 이제 1차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옆으로 행보를 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봐도 관계없죠. 이 박스 안에서도 자, 이런 추세가 살짝 이렇게 보이죠. 네, 살짝 찍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죠. 그리고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이 한 번 더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보너스 구간이고요. 실제로 2차 상승은 바로 여기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눌렀다가 다시 더 올릴 때 이거를 저는 이제 3차 상승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1차 상승 한번 나오고요. 2차 상승 나오면은 자, 20일 이평선쯤에서 잡았어요. 20일 이평선쯤에서 잡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보는 편이거든요. 자, 보통은 이제 2차 상승의 꼭대기를 넘지 못하고 이 아래에서 떨어지는데, 자, 여기서 한번 더 올려주고 3차 상승은 2차 상승의 높이를 보통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올렸다가 이제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모양을 많이 보여줍니다. 보너스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자, 뭐 오르다가 말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1차 상승의 고점에서 지금 현재 왠지 잡아주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러면은, 자, 아까 봤던 램테크 날러지처럼 여기를 살짝 깨는 한 두 개 정도의 캔들이 나와준다면, 좀 손쉽게 우리가 또 신규 매수라든지, 혹은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대충 뭐 이런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거니까 조심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우리가 간다가 아니고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올리면 가는 거고요. 그만큼 올리지 않는 거면 가지 않는 거고, 우리는 그 큰 파도에 올라타 있는, 나뭇잎에 올라 있는 개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뭐 보자면요. 자, 60분봉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이게 뭐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 비슷합니다. 이게 100% 맞을 수는 없는데, 다행인 거는 저점이 이제 떨어뜨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점이 떨어뜨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뚫는 것 같다가 돌파는 갔다가도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런 모양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낮은 가격, 자 여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곧바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신성통상 봤으면 모나미도 한번 봐야 되겠죠. 모나미는 신성통상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횡보하는 자리가 보이죠.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을 계속 아래로 떨어뜨리다가 드디어 자 이것도 1년 정도 행보가 나왔어요. 1년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 가격대가 한 3,080원, 3,100원 정도였고요. 자 돌파가 나오고 1차, 2차 상승 후에 계속 이제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아까 봤을 때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상승의 이 꼭대기 자리, 자 이게 상단에서 지금 이렇게 떨바닥을 만들어준 이런 모양이 보여주는데 지금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깨지고 있는데 지금 올려치려 그러다가도 이게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눈에 현명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좀 조심해야 되는 지금 구간이고요. 만약 여기 지지 못하면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실망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여기를 이제 위로 안착하느냐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여기 이 상단을 또 한번 또 뚫어주느냐 뭐 이런 것도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할 때 이왕이면은 이 앞에서 매매를 하자. 이 뒤에서 매매하지 말고요. 왜냐면 언제 또 돌릴지 모르고요. 올라가다가 다시 또 아래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1년을 행보하다가 이제 위로 오를 때는 우리가 타이밍을 좀 높게 잡아도 다시 또 한 번 더 최소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어 줄 가능성이 뒤에서 공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한번 볼까요? 솔브레인도 봤고요. 자, 후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서 잡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는 거를 또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후성입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자리죠. 언제였냐면 2017년부터 해가지고요. 2017년 한 3월부터 해서 고점, 저점, 고점 계속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이게 보이죠. 자, 일봉을 한번 보자면 이제 일봉 한번 볼게요. 자, 긴 행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쯤에 2018년 11월부터 해서 2019년 7월입니다. 자,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좀 이상하죠? 나오고 난 뒤에 자, 여기 또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 고점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 자, 바닥에서 돌파를 하는 것 같다가 이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것 같다가 윗골을 주면서 다시 떨어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매매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60분봉입니다. 60분봉.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때 좀 공략을 하려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자, 바닥을 좀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양. 그리고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해서 여기 돌파하면은 좀 뭔가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다못해 이 박스 상단선까지 그 언저리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여기서 꺾이는 거죠. 자,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은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좀 그나마 안정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결국엔 둘지 못하고 또 충분히 지지를 해줄 만한 그런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지를 해주는 자리가 이렇게 3개, 4개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는 단단한 바닥으로 여겨졌는데 아래로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뒤 오늘 어떻게 됐어요? 좀 이렇게 오르다가도 이게 저항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한 방에 뚫지 못하고 아래로 다시 꺼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안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한 번 맞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은 이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자, 이 자리를 올라가는 거 확실히 올라가서 안착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겠죠. 만약 여기서 뭐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뭐 살 수 있는 자리를 아예 주지 않는다면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단봉들이 나오면서 충분히 여기를 깨고 이렇게 종가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한다면은 분봉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전에 저항을 계속 맞아줬던 이 박스의 자리 상단선 10,000원 정도는 맞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서 첫 번째 그 매도의 구간으로 삼는 것도 좀 현명한 그 매매 방식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좀 더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꽤 많이 됐네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